안녕하세요. 요즘 디지털 금융, 특히 그 디파이 쪽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죠. 그중에서도 볼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연수익률 30% 보장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숫자를 내거는 곳들이 많던데. 그렇죠. 그런 문구들이 눈에 확 띄죠. 근데 이게 과연 그 숫자만 보고 믿어도 되는 건지, 오늘은 이 볼트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뭐 숨겨진 위험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디파이가 정확히 뭐였는지 한 번만 간단히 짚어갈까요? 네.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 없이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코드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은행 없이 P2P냐? 코드로 예금, 대출, 뭐 투자 이런 걸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럼 볼티는 그 디파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볼트는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코인 같은 걸 맡기면요. 그걸 받아서 알아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찾아서 굴려주는 약간 스마트 금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오, 스마트 금고. 자동으로 돈을 굴려준다. 네, 미리 짜인 전략대로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이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자동 자산 관리 서비스랄까요? 와, 편리하고 수익률까지 높으면 진짜 솔깃한데요? 그렇죠. 그게 매력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이 볼트 때문에 뭐 사고가 났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볼트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잡고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주요 구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많은 볼트들이 그 APY, 연간 수익률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가장 먼저 내세우는 지표죠. 근데 정작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내 돈이 정확히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안 알려준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가요? 네, 정확히 그 점입니다. 현재 많은 볼트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투명성 부족이요? 네, 내가 맡긴 돈이 이게 도대체 어떤 전력으로 굴러가는 건지 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이걸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누가 이걸 운영하는 건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내 이해관계랑 같은 건지조차 애매할 때가 있고요. 운영 주체조차 불분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른바 인센티브 불일치 문제인데요. 인센티브 불을치요.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볼트 운영하는 쪽이요. 사용자 돈 불려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자기네 생태계의 총 예치 자산, 그 TBL이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TBL? 전체 판을 키우는 거요. 그렇죠. TBL이 커지면 뭔가 그 생태계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관련 코인 가격에도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아하. 이러면 겉모습은 탈중앙화, 디파인데 실제로는 특정 주체가 사용자 이익보다는 다른 목표를 위해 자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비꼬는 말로 볼트 but no 디파이라고도 해요. 볼트는 있는데 진짜 디파이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와, 볼츠벗 노디파이. 뼈 있는 말이네요. 결국 숫자만 보고 맡겼다가는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위험하게 굴려지는지도 모를 수 있다. 이거 사용자 입장에선 진짜 불안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우리가 좀 더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볼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방식의 볼트 설계입니다. 네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사전 정의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 최적화 방식입니다. 화이트리스트요? 그 미리 정해놓은 안전한 목록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행동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 위에서 조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네, 있죠. 그걸로 아예 못을 박아두는 거죠. 이 볼트는 딱 여기,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자산들만 가지고 또 미리 정해둔 이 전략들로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요. 코드 레벨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코드로. 네. 예를 들면 뭐 신뢰도 높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 3개에만 예치 가능, 안전한 대출 프로토콜 몇 군데만 공급 가능, 이런 식으로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은 아예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을 안 시키는 거죠.
오, 기술적으로 막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안전성이에요. 운용자가 마음대로 위험한 데 투자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걸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규칙이 명확하니까 사용자도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예측하기 쉽고요. 확실히 안전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단점이나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주의할 점은 그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믿을 만한가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자산이나 전략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 리스트를 바꾸는 과정, 그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위험은 여전하죠. 아, 리스트 자체나 변경 과정이 문제일 수 있다. 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기준이랑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바꿀 때는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공지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는 타임락 같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출할 때 담보 비율 한도 같은 중요한 정책은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강제하는 장치도 필요하고요. 규칙을 명확히 하고 그걸 코드로 강제하고 변경 절차까지 투명하게 관리해서 위험을 미리 막는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뭔가요? 이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인데요. 무정의, 경쟁형 전략가 플러스 보험 담보 방식입니다. 무정의, 경쟁형 전략가의 보험까지. 이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구조죠? 네, 여기서는 특정 투자 전략을 미리 딱 정해놓지 않아요. 이것만 해, 이게 아니고요. 아, 정해진 게 없다. 네, 대신 여러 명의 독립적인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유롭게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예요. 오, 전문가들이 경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아이디어만 내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략가가 자기 전략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 돈을 담보로 맡겨야 해요. 자기 돈을요? 네. 만약에 전략이 실패해서 사용자들한테 손실이 발생하면 그 맡겨둔 담보가 깎이는 거죠. 그걸 슬래싱이라고 하는데요. 깎인 담보로 사용자 손실을 메꿔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자기 돈 걸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방식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이 인센티브 정렬이에요. 전략가가 수익을 잘 못 내면 사용자들이 돈 빼서 더 잘하는 전략가한테 가겠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거예요. 아, 시장 경쟁. 네. 반대로 수익률 높이려고 너무 위험하게 하다가 사고를 치면 자기 담보 날라가니까 함부로 못 하겠죠. 결국 자기 평판이랑 자기 돈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확실히 동기부여는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각 전략가들 성과 있잖아요. 수익률이나 위험 지표 같은 거. 이게 온체인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게 잘 갖춰져야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 등급은 어떻게 나누는지, 담보는 얼마나 잡는지, 슬래싱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규칙들이 아주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규칙이 필수겠네요. 와, 정말 재밌네요. 첫 번째는 규칙으로 딱 묶는 방식, 두 번째는 자유를 주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 그럼 이 두 방식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장단점이 확실히 갈리죠. 우선 투자 전략의 자유도를 보면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당연히 낮죠. 딱 정해진 것만 하니까요. 반면에 경쟁형 방식은 훨씬 높아요. 새로운 시장 상황에 더 빨리 적응하거나 좀 더 혁신적인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안전을 신경 쓰지만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주로 스마트 컨트랙트 규칙으로 위험한 행동 자체를 미리 막는 데 초점을 둬요. 원천 차단이죠. 예방에 가깝군요. 네. 반면에 경쟁형 방식은 일단 사고가 나면 담보를 깎는, 즉 사후적인 책임을 묻고 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실력 없는 전략가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또 예방 효과도 기대하는 거죠. 투명성은요? 둘 다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이 핵심일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어떤 규칙이랑 한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거버넌스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핵심이고요. 경쟁형 방식에서는 각 전략가의 과거 성과 데이터, 현재 운영 상태,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슬래싱 조건은 뭔지 이런 책임과 관련된 정보가 투명해야 사용자가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용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고 났을 때요.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애초에 규칙 밖의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막는 게 기본적인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형 방식은 사고가 터졌을 때 전략가가 맡겨둔 담보로 금전적인 손실을 메꿔주는 게 주된 보호장치죠. 물론 그 담보만으로 손실 전체를 다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위험은 생각해야 하고요. 네, 담보 규모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네요. 하나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안정성, 다른 하나는 유연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 구조.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자료 보니까 좀 재밌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코인 바꿀 때 쓰는 AMM 있잖아요. 자동시장 주성자. 이것도 사실은 볼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고요. 네네. 그 관점 흥미롭죠. AMM은 그냥 유동성 풀에서 자동으로 가격 맞춰서 코인 바꿔주는 시스템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죠.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랑 USDC 같은 코인상을 유동성 풀에 맡겨두면 LP 제공, 다른 사용자들이 와서 그 풀에서 이더리움을 USDC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교환, 수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시스템. 이게 기본인데 네. 여기서 관점을 살짝만 틀면요. AMM을 아주 구체적인 규칙을 가진 투명한 볼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투명한 볼트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50%, 스테이블 코인 50% 비율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 볼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동성 공급자 LP는 이 볼트에 자기 BTC랑 USDC를 50대 50으로 맡긴 셈이에요. 네, 그렇죠. 이 볼트, 즉 AMM은 이 50대 50 비율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어떤 트레이더가 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가요. 그럼 풀 안에는 비트코인이 줄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서 50대 50 비율이 깨지잖아요. 아, 비율이 깨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AMM은 자신이 정한 그 자산 구성 비율, 50대 50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걸 감수하는 대가로 트레이더한테 수수료, fee를 받는 거예요. 아하, 그게 수수료의 정체군요. 네. 그리고 그 수수료는 자산을 맡긴 유동성 공급자, 즉 LP한테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이란 규칙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수수료는 몇 %인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와,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AMM은 LP 자산을 받아서 정해진 비율 유지라는 아주 명확한 규칙대로 관리하면서 트레이더한테 수수료를 받고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게 해주는 규칙이 아주 투명한 볼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심지어 그 수수료 수준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LP가 그 돈을 다른 데 스테이킹했다면 얻었을 수익, 즉 기회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변동 때문에 생기는 손실 위험, 비영구적 손실 같은 걸 고려해서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네, 그러니까 AMM 수수료는 LP가 감수하는 위험과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투명한 형태의 자동화된 전략 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오늘 정말 다양한 볼트 구조란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결국 사용자들이 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볼트를 만드는 핵심 원칙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구조를 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의된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정의된 리스크요? 네. 이 볼트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위험을 안고 운영되는 건지, 그 위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된 내용이랑 실제 운영 상태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높은 수익률만 믿지 말고 그 뒤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뭘 알고 맡겨야죠. 그러려면 몇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첫째는 자금 통제 구조가 명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명이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없게 여러 명 서명이 필요한 멀티시그 지갑을 쓰는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함부로 못 바꾸게 안전장치가 있는지 이런 걸 투명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네, 자금 통제. 둘째는 허용되는 투자 전략의 범위와 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겠죠. 셋째는 외부 가격 정보 같은 걸 가져오는 데이터 출처, 즉 오라클의 신뢰성이나 작동 방식도 중요해요. 잘못된 데이터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요. 오라클도 중요하군요. 넷째는 수익률이랑 위험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그냥 총 수익률, 그로스 APY만 떡하니 보여줄 게 아니라 수수료 다 떼고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률, 넷 APY,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들쭉날쭉하는지 변동성, 또 과거에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손실봤었는지 보여주는 최대 손실폭, MDD 같은 지표들을 같이 보여줘야 사용자가 리스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MDD까지.
네, 중요한 지표죠. 다섯째, 중요한 규칙 바꿀 때는 충분한 시간 타임락을 두고 커뮤니티 검토를 거치는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또 만약을 대비한 보험이나 담보 메커니즘, 담보 크기, 보상 조건,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주면 제일 좋고요. 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네요. 결국 묻지가 고수익이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구조가 투명하고 리스크 관리가 명확하면 사용자는 자기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볼트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어서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오늘 디파이 볼트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좋은 볼트라는 건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약속하는 곳이 아니라 1.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2. 운영 주체가 실패했을 때 확실한 책임, 담보를 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3. 단기 수익률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오늘 살펴본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나 경쟁형 플러스 보험 방식이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이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한 구조들은 주로 위험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사후 대응이나 사전 제한. 그렇다면 미래의 디파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줄이고 사용자와 운영자의 이해관계를 더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위에서 암호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뭔가 증명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증명 가능한 안정성. 정말 흥미로운 화두네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향한 고민과 혁신은 계속되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디파이 볼트를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보실 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